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OCI입니다. 일단 OCI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꽤나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겠죠. 이 주가가 이제 60배 이상 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핫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그런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거의 파산하다시피 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금 수익권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OCI의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도를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이 이제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실적이 매우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저는 피크아웃은 아직 멀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물량 공세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 멀었어요.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에 관한 그런 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의 물량 공세가 아무리 빨라봐야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는 폴리실리콘의 물량이,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7배 이상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7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료 인상이라던가 혹은 원자재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제조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역시나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다만 OCI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판가 이전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최대 생산국이 중국에서 증설 물량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 전에서는 이제 유럽이라던가 혹은 대만, 말레이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국가들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의 대부분을 의존했었던 그런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다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뼈대부터 이제 뼈대 자체부터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서도 이 LNG에 대한 혹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들의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제 폴리실리콘 외에도 뭐 카본 소재라던가 혹은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사업도 전부 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사실 전 산업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이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4분기보다 오히려 실적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좋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예요, 보수. 네.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을 이제 유지 보수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길어졌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의 그런 재발과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유지 보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었고요. 그 기간 동안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수요에 대한 폴리실리콘의 수요는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개인적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 보수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특히나 올해 3분기부터는 이 5천 톤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이제 3만 5천 톤을 넘어설 예정이죠. 3만 톤을 넘어설 예정이고 3만 5천 톤 가까이 이제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물량 증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는 점, 특히나 물량 증설을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드는 의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 물량 증설 좋은데 증설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제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 인플레 이슈로 인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좀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번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장 많죠. 그런데 OCI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들지 않아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이긴 하지만 그런 그러니까 유효죠, 유효. 예, 쉬고 있는 그런 설비들을 그대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옮겨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군산에
군산에 대략 한 3.5만 톤, 3만 5천 톤 정도의 그런 유효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일단 5천 톤부터 0.5톤부터 말레이시아로 옮긴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지를 뭐 사고 공장을 짓고 설비들을 새로 들여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던 유효 시설에 있었던 그런 장비들과 그런 공정들을 그대로 배에 실어서 옮겨와서 말레이시아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 증가에 따른 그런 우려감은 저는 꽤나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좀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혹은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안 되고요. 실제로 톤당 이제 키로당이죠. 예, 키로당 9달러까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톤당 키로당 32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점차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이제 3만 톤 정도의 유효 설비를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로 계속적으로 이제 옮기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옮길 경우에는 이제 6만 5천 톤 이상의 그런 생산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의 생산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특성상, 특히나 이제 태양광 특성상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벌려져 있고요. 제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발현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6천억이고요. 올해 실적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5,7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7,600억이기 때문에 딱히 고평가 영역도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작년에 진행이 되었지만 다시금 증설에 따른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런 가파른 조정을 보인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이후에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와 편견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도 애초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결정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JV를 만들었죠. 합작 설립사를 만듦으로써 2차 전지 응급제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OCI를 둘러싼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런 진척을 어느 정도 늦추기 위해서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전면 규제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신장산인지 아닌지 폴리실리콘의 신장산인지 아닌지 전면 검사에 들어가면서 태양광에 대한 그런 투자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이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OCI에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사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가격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독일의 바쿠라던가 미국의 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OCI인데 이 중에서도 경쟁력, 기술적인 경쟁력, 가격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한민국의 OCI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서도 살아남은 기업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그런 단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단가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다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규제가 없더라도 꽤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OCI의 상당한 메리트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OCI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가하고 있는 그런 규제라던가 혹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가격 동향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증설을 함으로써 이 증설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혹은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역시나 발전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이러한 대세에 따른
상승도가 점차 가팔라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꾸준히 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OCI는 개별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CI에 대한 분석이었고 폴리실리콘 동향에 대한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그런 규제 경향도 같이 좀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틴이었습니다. 필승!